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대표팀이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을 앞두고 매우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1일 새벽 1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국 대표팀은 2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6강에 올랐으며 조 2위로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와 격돌하게 됩니다.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팀은 조별 리그에서 단 한 골만을 내주며 4골을 기록, 거의 완벽한 성적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요. 두 팀 모두 아시아 축구의 강자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아시아를 대표하여 참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16강에 진출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를 이기며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번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대표팀은 부상, 체력, 옐로카드 등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희찬과 김진수는 부상으로 초기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핵심 골키퍼 김승규 역시 심각한 부상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기재 선수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대표팀은 강한 멘탈리티와 탁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시안컵 16강을 앞두고 있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그의 팀은 연이은 부상에 직면해 큰 도전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선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팀에 또 다른 타격을 입혔는데요. 클린스만 감독뿐만 아니라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핵심 선수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8강에 진출한다면 16강에서 인도네시아를 4-0으로 꺾은 강력한 호주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호주는 16강을 28일에 치른 후 5일간의 휴식을 가졌으나 한국은 31일 16강전을 치른 후 단 3일 만에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력적인 부담이 팬들 사이에서도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죠. 더욱이 현재 한국 대표팀의 여러 핵심 선수들이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 동안 조규성, 오현규, 손흥민, 이재성, 황인범, 박용우, 김민재, 이기재 등 8명의 선수가 이미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는 팀의 주축으로 꼽히는 손흥민, 김민재, 황인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안컵 규정에 따르면 옐로 카드를 2번 받은 선수는 다음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규칙은 4강부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6강전에서 옐로 카드를 받는다면 8강에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호주팀은 16강전에서 옐로 카드를 받은 선수가 없어 만약 한국과 8강에서 만난다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손흥민, 김민재 등 핵심 선수들이 16강에서 옐로 카드를 받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황금 세대로 평가받으며 2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국 대표팀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3-3으로 비긴 결과는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죠. FIFA 랭킹 23위인 한국이 13위인 말레이시아와 무승부를 기록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 팀이 넣은 3골이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것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승 후보로 꼽히는 한국이 말레이시아전에서 세트피스만으로 3골을 넣은 것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규성, 이기재 등 일부 선수들의 경기력 또한 실망스러웠는데요. 일부에서는 한국 팀이 16강전에서 일본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분명한 부인과 함께 차가운 표정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에 많은 외신들도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왜 승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한국이 고정된 상황에서의 골이 아닌 일반적인 공격 상황에서 골을 넣지 못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모든 선수에게 경기를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한국 선수들은 세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하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변화를 일으키고 매 경기마다 다양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지만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현재 전략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팀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핵심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클린스만 감독은 미드필드에서부터 수비, 공격에 이르기까지 선수들에게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구체적인 전술적 지시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8일 대표팀 훈련 후 이강인 선수가 인터뷰에 참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냉정하게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 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차두리 코치와의 전략 회의를 마친 후 손흥민 선수는 다소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가 주장 손흥민을 대신하여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여러 나라의 기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말레이시아 대표팀과의 경기와 관련된 논란, 심지어 승부 조작에 대해서까지 언급했을 때 이강인 선수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는 지난 경기에서 뚜렷한 전략이 부족했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하는 16강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대표팀의 전략과 경기 운영에 대한 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는 필드 골이 자신의 주 목표라고 언급하며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주장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직접 중앙 공격수로 출전하기를 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에 대한 결정을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성 선수가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16강전에서 손흥민이나 황희찬을 중앙 공격수로 기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훈련에서 중앙 공격수로 연습한 선수는 손흥민이었죠. 손흥민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차두리 코치와의 전략회의 이후 긴장된 표정을 지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결과 손흥민은 훈련장에 참석한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신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핵심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러 감독 아래에서 성장한 손흥민을 비롯해 PSG의 핵심 선수이자 훌륭한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김민재, 이강인 모두 현재의 전략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축구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전략을 적용해 한국이 올해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